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아반떼 풀체인지 정식 공개되고 나서 소비자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스파이샷 돌 때까지만 해도 이것도 삼각대구나 이러면서 실망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막상 딱 공개되니까 반응이 꽤 괜찮습니다. 광고도 꽤 멋있었죠. 아반떼가 지나가면 다 직선으로 바뀌는, 앞으로 우리는 계속 도형과 직선을 디자인에 넣을 거야, 이런 현대차의 포부가 느껴지는 듯한 광고였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사전 계약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계약 건수 1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보도자료에 따르면 1세대 엘란트라부터 이번 7세대까지 역대 아반떼 중 최고 기록이라고 하네요. 이번 아반떼, 바로 이전 아반떼처럼 디자인으로 참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이전 아반떼도 역대급 디자인, 신형 아반떼도 역대급 디자인, 같은 삼각대인데 다른 느낌. 지난번에 아반떼 영상 댓글 좀 보니까 현대차가 신형 아반떼 더 돋보이게 하려고 이전 아반떼를 그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삼각대 덕분에 잘생겨 보이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잘 만들어서 삼각대와 비교하려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참 우리 독자분들 표현력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삼각대가 좀 굴욕이었죠. 왜냐하면 신차급 부분 변경에도 판매량 급감, 신형 아반떼 삼각대 디자인이 문제였나, 이런 기사 타이틀도 많았고요. 실제로 판매량도 처음 출시됐던 AD랑 차이가 좀 많았습니다. 보시면 그래프 모양은 비슷한데 판매 실적 차이가 꽤 크죠. 물론 풀체인지 대 페이스리프트 대결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소형 SUV한테 판매량이 나눠진 것도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차이가 있는 걸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K3랑 비교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작년 전체 판매량이 아반떼가 훨씬 많긴 했습니다. 이제 이거 보고 당연히 렌터카 같은 LPG는 빼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LPG 판매량을 빼도 아반떼가 16,000대 정도 많이 팔렸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디자인 때문에 아반떼가 K3 이겼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관계가 맞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풀체인지 시절 AD보다는 확실히 판매량이 떨어졌다, 여기에는 디자인 외에도 소형 SUV 열풍 등 많은 요인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자인도 대체적으로 호평이고 여러모로 현대차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미국에는 2.0 MPI 모델하고 1.6 하이브리드, 국내에는 1.6 가솔린하고 LPG 모델을 먼저 출시를 했고요. 잘 나가나 싶었는데, 물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격 때문에 조금 말이 많습니다. 이거를 논란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의문이라고 해야 하나? 좀 가격이 좀 신기하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반떼 실구매 가격 범위,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조금 욕심부리고 싶을 때 선택하면 좋은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아직 사전 계약 가격이라서 딱 확정되진 않았고요. 이 표 보시는 가격에서 중간 정도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죠. 시구매 가격 범위를 살펴보면은 스마트 트림 최저 시구매 가격이 1,640만 원 정도. 이게 이전 아반떼랑 비교해보면 한 150만 원 정도가 비싸졌어요. 그리고 옵션을 다 선택하면 495만 원이 추가돼서 최고 실구매 가격이 2,166만 원 정도가 됩니다. 모던 트림은요, 최저 실구매 가격이 2,030만 원 정도, 옵션을 모두 선택하면요 632만 원이 추가돼서 2,700만 원을 조금 넘어가네요.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모던이 2,700이 넘어가니까 얘는 한 3,000 넘으려나? 살펴보죠. 인스퍼레이션 최저 실구매 가격이 2,560만 원 정도, 모던 트림 최저 실구매가랑 비교하면 530만 원 정도 비싸네요. 그리고 옵션을 모두 선택하면 75만 원이 더해져서 최고 실구매 가격이 2,640만 원 정도. 네, 인스퍼레이션이 더 쌉니다. 잠깐만요. 이래서 이게 최상위 트림 풀옵션이 중간 트림 풀옵션보다 싸네요. 이게 뭐지? 이래서 가격이 이상하다고 했나봐요. 일단 한번 보죠. 트림별로 살펴보면 뭐가 나오겠죠. 네. 자, 스마트 트림부터 보면요,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에어백 7개에서 6개로 줄었습니다. 이것도 원가 절감을 그냥 이럴 줄 아셨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요, 지난해 8월에 IIHS에서 무릎 에어백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통 에어백이 많을수록 보호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 무릎 에어백을 넣은 이유가요, 충돌했을 때 무릎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다리 충격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하죠. 미국에서는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로도 의무적으로 충돌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은 충돌했을 때 탑승자가 밑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거를 방지하고자 이제 무릎 에어백을 넣은 거라고 합니다. 이건 제 내피셜이 아닙니다. 이거 IIHS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내용을.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무릎 에어백이 있는 차를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머리 부상 위험이 약간 감소를 했지만 반대로 오른쪽 하태부랑 대퇴부 부상 위험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에어백 개수 얘기가 나와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깡통 트림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일단 좀 칭찬해 줄 만한 게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이런 안전 장비들하고요, 차로 유지 보조랑 차로 이탈 방지 보조까지 깡통 트림에 기본 적용이 됩니다. 이래서 이전 아반떼보다 한 150만 원 정도 비싸진 거네요. 이 정도면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가격 인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로 이탈 방지뿐만이 아니고 유지 보조까지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간 주행 등도 LED가 기본이고 흑백이던 LCD 클러스터도 컬러로 바뀌었네요. 이거 외에도 뭐 하이빔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뭐 이런 게 깡통에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최저 가격에 선뜻 혹 하시면은 위험한 게, 이거 한번 보시면은 무단 변속기가 옵션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게 쌍용차가 이렇게 하던 거를 이것들이 이런 거를 또 따라하고 있네? 스마트 트림에서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 옵션이요, 뭐 일단 무단 변속기는 진짜 수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15인치 알로이 휠하고 타이어,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보면은요, 참 옵션으로 선택을 해도 선택할 것 같지 않은 디자인. 렌터카에 들어가는 휠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네. 되게 날렵한 축구 선수가 하이힐을 신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요, LED 테일램프랑 보조제동 등도 딸려와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인조 가죽 시트랑 인포테인먼트 내비 1, 이게 인포테인먼트 라이트 패키지에는 8인치 터치 스크린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블루투스랑 이런 게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인포테인먼트 내비 1 250만 원짜리, 그리고 하이패스랑 ECM 룸미러 이렇게 하면 차 가격이 2,026만 원, 시구매 가격은 2,166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름은 스마트 트림인데 스마트하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트림인 것 같습니다. 진짜 모든 걸 포기해야 합리적으로 살 수 있고, 조금 욕심 부리다 보면은 차라리 위 트림으로 가고 싶어지는 그런 트림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모던 트림으로 한번 가보죠. 일단 여기서부터는 무단 변속기, 15인치 알로이 휠, 그리고 가죽 스티어링 휠하고 인조 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는 운전석만 들어가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공기청정 시스템 이런 게 모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일 많은데 조금 합리적으로 가시려면은 하이패스랑 ECM 룸미러, 뭐 인포테인먼트 내비 2 이거를 선택하시면은 또 10.25인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랑 후방 모니터 이게 추가가 되고요. 그 외에 다른 거는 17인치 휠, 이거는 진짜 디자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거 선택할 것 같고요. 익스테리어 디자인 2, LED 헤드램프랑 LED 테일램프 들어가는 거, 이거까지만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현대 스마트 센스는 무조건 추가했을 것 같은데 이미 깡통 트림부터 전방 충돌 방지 기능이랑 뭐 차로 유지 보조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이번 아반떼에서는 추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계기판도 따로 옵션으로 추가해야 하는데 의외로 아날로그 계기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안 넣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차 가격이 2,170만 원 이 정도가 나오고요. 실구매 가격은 2,3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진짜 조금만 옵션 좀 욕심을 부리면 40만 원짜리 통합 디스플레이 옵션 하고요. 75만 원짜리 플래티넘 플러스를 추가를 하고 싶네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하고 앰비언트 무드램프, 그리고 보스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현대 디지털 키 이런 게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가격이 최상위 트림하고 비슷해집니다. 네. 이건 참 현대차 리뷰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아반떼 사러 갔다 그랜저 계약하고 왔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진짜 다른 건 몰라도요, 옵션 구성하는 부서는 이건 인센 줘야 합니다. 이 정도면은 아반떼에서 욕심 조금 부리다 보면은 소나타가 보이고, 소나타로 가버리면은 또 차라리 그랜저 깡통을 가버릴까 이런 생각이, 이거 진짜 차를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어쨌든 인스퍼레이션 트림으로 가면요, 모던 트림에 있던 옵션 리스트가 싹 사라집니다. 이게 다 기본 적용된다는 얘기겠죠.
썬루프랑 17인치 휠 타이어만 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17인치 휠하고 타이어만 선택을 했을 때 2,422만원 차 가격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구매 가격은 2,59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잠깐만요. 소나타가 얼마죠? 소나타가요, 가솔린 터보 깡통이 2,427만원이고요. 2.0 가솔린 깡통은 2,288만원. 와, 이거 아반떼보다 더 저렴해요. 물론 이렇게 되면은 모니기 롤스로이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절제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겁니다. 모던 트림에서 중간 옵션 정도 갈 바에야 차라리 최상위 트림으로 가버려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정말 합리적으로 가려면은 눈에 보이는 감성 옵션들을 죄다 포기해야 하는 거죠. 진짜 옵션 구성 하나는 끝내줍니다. 네. 자, 일단 제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트림에서 그나마 좀 탈만하고 합리적으로 사시려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모던 트림에서 하이패스랑 ECM 룸미러,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있는 인포테인먼트 내비 2, LED 헤드램프랑 LED 테일램프 들어있는 익스테리어 디자인 2, 이 정도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2,120만원 정도로 사실 수 있고요. 나는 진짜 죽어도 15인치 휠은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50만원 더해서 17인치 휠 추가하시면은 정말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 여기에 이제 막 디지털 계기판, 뭐 오디오 시스템 이런 것까지 넣어버리면 살짝 욕심일 것 같습니다. 모던 트림에서 옵션으로 욕심 부릴 것 같으면은 차라리 그냥 속 편하게 인스퍼레이션으로 가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고, 현대차도 그걸 노리고 이렇게 트림별 옵션 구성을 한 것 같고요. 대신 소나타는 쳐다도 안 본다는 조건으로 집에서 아내분하고 남편분하고 잘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타시는 분들은 좀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기아차가 신차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반떼가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출시한 신차 중에서는 제일 구설수가 없는 것 같네요. GV80은 출시되고 나서 여러 가지 결함 논란에 소렌토는 출시되기도 전부터 하이브리드 인증 논란 때문에 말이 많았죠. 아반떼는 뭐 옵션이랑 가격이 너무 비싸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반대로 또 디자인은 또 호평을 받고 있고, 그나마 GV80이나 소렌토보다는 논란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 출시돼서 인도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뭐 이번 아반떼만큼은요, 이 논란 없는 행보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구성 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구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시구매 리포트였습니다.